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윤범모입니다. 오늘은 이인성 화가의 1932년에 그린 카이유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은 1920년, 30년대 대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대구는 1920년대 수채화로 일갈 이룬 서동진 같은 작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서동진의 대구미술사라고 하는 일종의 종합 미술 상사 겸 교육을 담당한 그런 대구 미술사 문화에서 이인성, 또 김용조 이런 화가들이 배출했습니다. 서동진에 의한 새로운 수채화 세계에 입문했던 거죠. 1920년대 대구 하단은 수채화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로 새로운 미술 언어를 자리 잡게 합니다. 카이유라는 작품은 1932년 4월에 제작했다고 작품 오른쪽 아래에 작가의 설명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꽃을 소재로 한 수채화입니다. 대구 출신 화가답게 수채화로 일가를 이룬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1932년이라 하면 작가 나이 불과 20살이네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렇듯 구성, 색채 등의 아주 짜임새 있는 작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미전 특선작이기도 합니다. 17살에 조선미전에 등단했기 때문에 조숙한 천재성을 보인 그런 증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내용을 보면 하얀 칼라꽃 5송이가 뒤에 크게 있고 또 가운데에 붉은 장미, 하얀 장미와 커다란 잎이 보이네요. 배경을 생략한 단순한 구성이긴 한데 작가의 기량이 듬뿍 담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크게는 세잔느 화풍과 특히 또 인상적인 화풍과 연결되면서 작가의 아주 희귀한 초기작으로 주목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일본 국내성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근래에 귀국한 이인성 초기 작품의 하나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에 미술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무대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미술관이나 미술학교나 화랑이나 이러한 제도적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운영했던 조선미전이라고 하는 연례 공모전, 그 조선미전만이 유일한 발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인들은 이 조선미전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조선미전이 낳은 단 한 명의 스타 작가를 뽑으려 한다면 바로 이인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무대를 중심으로 작가적 기량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선미전이 추천작가라는 제도를 신설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이인성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불과 25세에 추천작가가 됩니다. 이인성은 조선미전에 약 33점에 이르는 작품을 출품하면서 자신의 독자적 세계를 보여줬죠. 1930년대에 화단에서 주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향토색론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조선미전의 심사위원 대부분은
관학파적인 일본인 화가들이었는데요. 심사 기준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의 농촌을 그려라, 농촌을 주목하게 하는 기준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농촌을 소재로 한 풍경화를 많이 제작하게 되죠.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적토가 20, 30년대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인성도 자신의 풍경화 속에 붉은 이 흙, 적토를 큰 비중을 두면서 대구 지방이라든가 경북 지방, 또 신라 고대였던 경주 이런 지역을 사실적으로 풍경을 담았습니다. 조선 향토생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농촌을 목가적,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다. 농촌의 피폐한 현실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김복진 같은 비판론이 대표적이었죠. 이인성은 농촌 풍경을 비롯해서 정물화, 인물화를 아주 사실적으로 다양하게 제작했는데 수채화 다음에는 유화로 자기 세계를 일구었죠. 대표작이 대작으로 현재 3점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30년대에 가을 어느 날. 가을 어느라는 작품은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들판에 나신의 젊은 여성과 소녀가 있는 작품입니다. 옷차림은 여름 옷차림인데 배경은 가을이죠. 계절이 좀 불일찬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은 작가가 특정하게 어떤 상황을 연출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작 경주 산곡에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조선미전의 최고상을 수한 작품이죠. 경주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작품의 경우를 보면 두 소년이 숲속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 든 소년은 숲을 개간하는 중도에 쉬고 있는 모습이고 또 다른 소년은 아이를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땅에 기와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라 시대 때 건물지였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저 멀리 산 능선에 첨성대 형태의 일정한 가구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첨성대는 산 능선 위에 있지 않지요. 공간 불일치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도 작가가 특정 공간을 연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인성은 경주를 자주 출입하면서 신라 문화에 깊이 경도했고 그 주제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망국의 한을 신라에 빗대서 작품화했다고도 볼 수 있죠. 44년 일제강점기 말에 대표작이 있습니다. 해당화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해변가에 소녀 2명과 젊은 여성이 서 있는 이 모습인데 이것도 어떤 연출 의식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왜 해변이 있는 들녘에 셋이 모여 있는지 그 주제가 목적이 확실치 않은 그런 상태의 작품인데요. 이인성은 6.25 전쟁 시에 불행하게 순경의 총기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불과 38살. 너무 요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인성은 20세기 전반부에 가장 인기 작가로 유화의 세계를 새롭게 개척한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